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18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어제 저녁에 명확하게 드러난 이재명 몰락의 순간, 그중에서 특히 이준석 후보에게 무너진 5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이재명 정치의 구태와 독선, 신랄하게 한번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호텔 경제론, 현실을 무시한 유토피아 망상에 빠진 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텔에서 돈을 쓰면 그 돈이 직원에게 가고 다시 인근 가게로 흘러가서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또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결국에는 케인지언 성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인가요? 말도 안 되는 성수 효과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끝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을 현실적인 분석 없이 감성적인 이미지로 포장한 전형적인 구태 정치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전국민 AI. 국민 AI 공약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해석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적으로 이재명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AI 보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챗GPT 수준의 상용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려면 최소 12조 원이 듭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거냐?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이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예산 추계는커녕 누가 개발할지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건 포퓰리즘 공약 남발, 그리고 내용 없는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약관화되었습니다. 번째, 정년 연장, 청년 미래 가로막는다. 이재명 후보 정년 연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격탄을 날립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는 어디에서 보상합니까? 청년이 입사할 자리는 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입니까?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이재명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이준석에게 이렇게 비꼽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답하시면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무순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하시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젯밤 이재명이 무너지는 순간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청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구시대적 노조 정치에만 매몰된 독선의 정치인이라는 것이 스스로 완전히 구체화되고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외교 하루아침에 바뀌는 입장. 윤석은 이재명 후보의 중국 대만 발언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면 된다고 그런 식의 외교, 그게 지도자의 자세입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 입장이 바뀌는 외교는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를 잃는 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또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말을 합니다. 외교 정책이 하루 사이에 바뀌고 말 바꾸기가 당연시되는 시대,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는 걸 국민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섯 번째, 토론의 태도입니다. 궤변과 회피,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이준석의 질문에 정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이다. 왜곡하지 마라. 이 키워드는 극단적이다. 이재명 같은 극단적인 세력에게, 극단적인 사람에게 되받아쳐서 이준석에게 극단적이다.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곡하지 마라. 왜곡하지 마라. 이런 말을 오늘 아침 다시 이준석이 신 동상 앞에서 명랑해전으로 되받아쳤습니다. 오늘 아침 이준석의 기자회견도 볼만합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정책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분이 왜 자꾸 저를 극단적이라 하십니까? 정책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분이 왜 저를 극단적이라 하십니까? 도저히 토론이 안 됩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없는 구호, 질문을 모면하는 회피,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이 모든 것이 구태 정치의 전형 이재명이 보여준 정치 퇴행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완전히 밀렸습니다. 정책도 태도도 자세도 모든 면에서 낡고 무거운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재명. 국민은 이제 질문합니다. 저도 질문합니다. 왜 이준석은 구체적인데 이재명은 말만 많을까? 왜 이준석은 두려움이 없이 질문하고 이재명은 왜 말을 돌릴까? 그리고 답은 명확합니다. 이번 대선은 낡은 구태와 미래 세대의 선택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TV토론은 그 진실의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5월 18일) 21대 대통령 선거 1차 TV토론, 이준석 신당 후보가 보여준 주요 발언, 논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저의 생각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주요 발언과 논점. 첫째, AI 투자 공약에 대한 현실적인 지적. 이재명 후보님, 카톡 전 국민 AI 한다고 하지 않았냐? 모두의 AI,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챗GPT 같은 상용화된 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개발했을 때 그 개발의 주체를 지정해서 입찰할 것인가, 아니면은 잘 만들어진 걸 하나씩 고를 것인가? 전혀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준석의 말에 입만 벌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우려.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위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학이다. 들어보셨나?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호텔 경제론, 그 순환을 했을 때 그게 결국 케인지언 성수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 아니신가? 아니면 어떤 취지냐? 구체적으로 말하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제 벌써 대통령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어제 정년 연장 공약에 대한 청년 일자리 우려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준석이 명확하게 꼬집었습니다. 포퓰리즘, 정년 연장, 포퓰리즘 아니냐? 여섯 번째, 이재명 후보의 답변 방식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제가 읽으니까 이준석이보다는 역시 효과가 적죠.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청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일곱 번째, 이재명 후보의 쎄쎄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국 대만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쎄쎄하게 된다고 하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니냐? 친중에 대한 공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답지 않은 공격을, 그렇지만 약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후보가 중국과 대만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쎄쎄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다. 너무 친중국적 입장 아니냐?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한박 먹이고 외교 문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 변화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외교 문제에 관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입장이 바뀌는, 신뢰가 떨어져 외교관계 불리하다, 불편하다,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외교 문제에 관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입장이 바뀌면 신뢰가 떨어져 외교관계에 불리하다. 이준석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에 대한 지적도 대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에 100조 원 큰 돈을 쓴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지 할 줄 아는데
어려운 질문 나올 때마다 극단적이다라고 상대를 조롱하더라. 예, 여기에서 조롱하더라는 표현까지도 이준석의 멋진 한방, 이재명 후보의 정책 비전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필리핀 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준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모시기 위해서 국민의힘당에서 저 멀리 하와이까지 대표를 보낸다고 하는데 절레절레 손을 흔드는 우리 홍 대표님, 반드시 이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